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공식 역사서들이 저마다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과연 뭘 믿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조선의 6대 임금 비운의 왕 단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촌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왕, 그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이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단종의 죽음에 대해 가장 공신력 있어야 할 세조실록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즉 자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만들어진 선조실록에는 사약을 받고 죽었다고 되어 있고, 민간에서 전해지는 야사인 연려실 기술에는 심지어 활줄에 목이 졸려 죽었다고 나옵니다. 아니, 국가의 공식 기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의문을 풀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단종은 겨우 12살의 왕이 됐어요. 하지만 야망 넘치던 삼촌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면서 결국 왕위를 빼앗기고 말죠. 이 수양대군이 바로 훗날의 세조입니다. 모든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보통 왕위를 빼앗으면 되게 냉정하게 대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세조는 조카인 단종을 겉으로는 엄청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의 매일같이 연회를 열어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건 전부 다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백성들한테 봐라,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왕위를 넘겨받았다 라고 보여주기 위한 아주 치밀한 정치적 쇼였던 거죠. 하지만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려는 충신들의 움직임, 바로 사육신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과 1년 뒤, 이번에는 단종의 장인까지 역모 사건에 휘말리면서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결정타가 된 거죠. 두 번째 복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세조는 단종에게서 상왕이라는 마지막 남은 지위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노산군이라는 그냥 평범한 왕족의 이름으로 강등시켜서 아주 멀고 험한 곳, 바로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내버리죠. 유배를 떠나는 길,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바로 아내 정순왕후와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그때 단종이 17, 정순왕후가 18살이었어요. 청계천 영도교라는 다리 위에서 나는 이 작별 인사가 정말 영원한 이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다리 이름처럼 말이죠. 단종이 처음 유배 생활을 시작한 곳은 청년포라는 곳이었는데, 여긴 뭐랄까 자연이 만든 거대한 감옥 같았어요. 삼면이 깊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한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막혀 있어서 배가 없으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완벽한 고립지대였죠. 이 깊은 절망 속에서 단종이 할 수 있는 건 시를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소쩍새의 구슬픈 울음소리에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서 저 새가 울지 않으면 내 마음도 이렇게 슬프진 않을 텐데 라며 한탄하는 시를 남겼죠. 그 심정이 어땠을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드네요. 상황이 더 나빠질 것도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단종의 또 다른 삼촌인 금성대군이 또 한 번 단종을 왕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복위운동이 발각되면서 단종의 운명에 마지막 쐐기가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외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모든 신하가 이제 노산군을 죽여야 합니다라고 빗발치듯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작 세조는 계속해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요. 오늘은 그냥 술이나 마시자, 이 일은 논하지 말라면서 계속 결정을 피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정말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고뇌였을까요? 아니면 이것조차 또 다른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단종의 죽음은 과연 자살이었을까요? 아니면 암살이었을까요? 세조의 통치 아래 쓰인 공식 기록 세조실록은 당연히 세조의 정당성을 지켜야 했겠죠. 그래서 자살이라고 기록해서 세조가 조카를 죽였다는 비난을 피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나온 다른 기록들은 사약을 내렸다거나 심지어 목을 졸랐다는 구체적인 암살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제각각인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왕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트라우마로 남았거든요. 그러다가 훗날 숙종 임금 때
단종의 지위가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억눌러 왔던 동정심을 바탕으로 단종을 비운의 희생자로 그리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단종의 죽음으로 이 비극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홀로 남겨진 사람, 그의 아내 정순왕후의 슬픔은 그때부터 평생 이어지게 되죠. 정순왕후는요, 매일 아침 근처에 있는 산 봉우리에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는 남편이 끌려간 동쪽, 저 멀리 영월이 있는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봉우리의 이름이 동쪽을 바라보며 소망한다는 뜻의 동망봉이 되었죠.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이 시작된 겁니다. 정순왕후가 그렇게 남편을 그리워하며 홀로 살아간 시간이 여러분 무려 60년입니다. 60년. 8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고 해요. 이 정치적 비극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조카를 죽이길 망설였던 삼촌의 모습, 하지만 결국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서로 다른 세계의 역사 기록과 한 여인의 평생에 걸친 슬픔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여러분은 어떤 기록이 진실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종의 죽음은 자살이었을까요? 아니면 암살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